25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매크로적인 불안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4.8%대로 내려왔다라는 점 또한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살짝 좀 살펴보자면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두 기업 모두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가 성장성을 좀 기록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다면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은 만큼 실적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장중 소식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시장 코스피는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2,3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76% 떨어지면서 7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에는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1,2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방산 쪽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종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노력을 계속해서 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논의한 것으로 현재 기사 내용에 밝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방향성을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산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3분기 실적들에 대해서 기대감 그리고 호조세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갖고 어제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최근에 미국 시장 좀 빠졌잖아요. 그 빠졌으면 몇 프로 정도 올라가야 되면 5% 정도는 올라갔어야 됩니다. 나스닥 5% 급등, 오늘 밤에도 한 7%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어제는 1%를 못 갑니다. 약하다라는 얘기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섹터의 테마들을 보게 되면 역시 테마 장세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반도체가 강했고요. 로봇주가 강했고 인공지능이 강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 강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강했고 화장품도 조금 강했는데 그보다 게임주가 더 강했죠. 등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준 것과 그다음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포지션에서 풋옵션을도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번 불안하게 한번 흔들어 보려고 지수를 조금이라도 반등을 시켜주는 종목들을 폭등을 한번 시켜볼까 하는 그런 약간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주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오늘 도로 살짝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자, 미국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과연 지금 시장이 반등일까? 바닥을 쳤을까? 지금을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그냥 사놓고 가져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3천을 갈 수 있을까? 이미 저는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늘 봤던 사람들이야 뭐 똑같은 얘기 하니까 다 알 거고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궁금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시면은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자, 다우존스, 나스닥 실적 호조 이슈로 그다음에 지금 국채 금리 가격도 눌림목입니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빠지고 유가도 하락했다. 그러면서 안정세 얘기를 꺼내면서 올리는데 그럼 안정세 얘기를 하면서 꺼내서 움직일 거면 왜 어젯밤에 이렇게 못 갔냐고요. 어제 한 3%에서 5% 급등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여기를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긴축도 끝났고 이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세계 경제는 되게 좋아질 거고 평화의 시대가 올 거고 나스닥은 상승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적도 좋고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강하질 않습니다. 호재 뉴스는 나오는데 종목들은 강하질 않아요. 그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간 거 보면 장중에 막 흔들었다가 우리나라 어제처럼 막 흔들었다가 다시 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미국 시장 나스닥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여기 지금 분 차트를 보면은 5분 차트로 돌리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어제 미국 시장입니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급락을 했다가 어제 또 13,000 또 깨지나 했어요. 근데 다시 이게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도깨비 시장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막 코스닥 1% 넘게 빠지고 코스피 1% 넘게 빠졌는데 결국 플러스로 들어주면서 종목들이 다 폭등을 했죠. 물론 어제 방산주와 그쪽 다른 쪽들은 유가 관련주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 장세고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미국 시장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퐁퐁퐁 강하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저도 시장이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짧게 할 때에서도 방송 제목을 지금 시장이 만약 바닥이라면 여러분들은 큰 대박이 터질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실한 바닥이라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이런 식으로 팡팡팡 올라가서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는 2,500을 돌파를 해주고 다음 주에서는 2,600 돌파해주고 이러면야 뭐 종목들 지금 얼마나 바닥에 있습니까? 엄청 바닥에 있어요. 제가 그것도 지금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지 뭐 뷰노서부터 해갖고 뭐 팅크웨어,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도 화장품, 제약주, 반도체 등등등등 2차 전지도 에코프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상한 뭐 상시 EDP부터 해서 뭐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조그만 애들 잘 요즘에서는 기억도 안 나는 이상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봐보세요 한번. 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몇 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어요. 3,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수백 개가 뭐예요? 1,000개 넘게 있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있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바닥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600%도 수익 날 수 있어요. 20%를 30개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30%를 20개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여기선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할 거고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테마 장세는 돼요. 종목들이 잘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급등하고 흔들리면 급등하는 흐름인데 아직 지수가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그 움직이는 쪽은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뭐 방산주들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 계속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고 이따가도 뭐 방산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방산주에 대한 수출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권도 그렇죠. 지금 중국 때문에 계속 군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만 보더라도 전 세계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발표에 따르면 2032년에서는 2조 5천억 달러.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하나로 계산하면 3,372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국방비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제 한 8, 9년 정도만 지나면 전체 시장의 규모가 3,372조로 커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의 미국은 이기지 못하겠지만 굉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하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능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예를 들어 100만 원 주고 사면 우리는 30만 원에 팔고 그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한 매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만들어내죠. 전차서부터서 비행기까지 모든 무게 체제가 다 통일될 수 있는 이게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어느 거는 독일산, 어느 거는 러시아산, 어느 건 미국산. 그러니까 볼트를 하나 조이려고 그래도 볼트가 여러 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운영하기가 이제 깝깝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장비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볼트도 다 똑같은 거, 그다음에 뭐 전압도 다 똑같은 거, 부품도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지금 계속 점점 아마 수출해야 돼.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이라는 얘기도 기사들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방산주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그리고 카타르 이슈도 있고. 자, 어쨌든 시장은 계속 조금 불안한 상태로 움직이긴 하지만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호실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테마 장세 속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 전략이 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인 만큼 노란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흐름 먼저 보시면요. 4%가량 오늘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745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방산 관련주로 퍼스텍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퍼스텍 종종 자주 최근에 계속 띄엄띄엄 추천하고 있는 종목인데 줄 때마다 다 수익입니다. 한 번도 지금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좀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 정도 바닥자리에서 결국은 움직였는데 움직일 테마 이슈가 많죠. 로봇주이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왜냐면은 거기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제거하면 되지만 사람이 제거하다가 터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그래서 로봇 지뢰 제거, 재건 관련주로도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거기다가 방산, 무기 체제라든지 유도 무기 체제, 그다음에 발사 장치, 등등등 해갖고 천무, 천궁 이런데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는 관련주라서 방산주로. 그래서 많은 테마에 엮여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하마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가전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지뢰를 또 많이 심어놨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뢰를 많이 심어놔서 전차가 들어올 때에서 전차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대인 지뢰라든지 전차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심어놨겠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왜냐면은 전력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그런 거라도 많이 심어놓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건할 때에서도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또 재건 관련주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기 거래가 지금 중동에서 제2의 중동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화약고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계속 무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이번에 카타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 그러죠. 예전에 그 사우디가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서 그 아람코 회사인가요?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서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자주 국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얘네는 무조건 미국한테 미국 무기만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고요. 한 5년 전서부터 해서 그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사우디도 많이 지금 사주고 있고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쟁 발발로 인해서 더 사줄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받고 나서 엄청난 군사 강국이 돼가지고 다른 유럽들도 그걸 부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2032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00조 시장이 열립니다. 3,300조 시장이 열려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 세계 제일 많이 팔죠. 근데 그걸 뭐 매출액이 한번 400조 이러면은 되게 많이 파는 거니까 400조 정도로 보거든요. 3,000조 시장이 열리면 그래 미국 2,000조 가져가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한 800조만 가져가도 대박 아닙니까? 근데 뭐 어제 그저께 뭐 21조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조 정도는 해요. 뭐 몇백 조 정도 하는데 400조, 800조 저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한 쪽은 바닥이다 싶으면 길게 봤을 때에서는 일단 실적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보다 더 탄탄한 게 이쪽이 아닌가. 나라가 있기 전에서는 국방력이 먼저 갖춰지고 그 나라가 망하질 않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뭐 다들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그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뼈아픈 그런 나라를 뺏겼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좀 폴란드도 그래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방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퍼스텍이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즘에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줄 때마다 3%씩은 계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실적으로 봐도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방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장 퍼스텍 3,700원에 접근해봤고요. 16%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지난 17일 화요일에는 현대로템 27,400원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3%가량의 목표가 달성해냈고요. 10월 18일 포메탈은 3,795원 제시해 주셨지만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9일과 20일 마찬가지로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각각 8% 그리고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퍼스텍 3,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장에서 엘컴텍 1,320원 선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아직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전일장에서 함께 살펴봤던 엘컴텍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에는 현재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들어가서 깨진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280원, 그다음에 뭐 1,290원대, 그다음에 1,320원이 가장 비싸게 추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권역에 있는데 가격이 안 돌아와서 좀 아쉽지만 자, 엘컴텍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양봉 나오고 일단 모양은 좀 좋아졌어요. 아침에도 1,320원 안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공략해 볼 만한데 일단 금값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금값은 차트가 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제 조금 빠졌습니다만 10년 전서부터 차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금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역사상 거의 최고점일 거예요. 역사상 최고점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흔들리는데 그래도 금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계속 그런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여러분들 좋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간 줄 알죠?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에 판대요. 김밥 요즘에 3,000원짜리 찾기도 3,000원짜리 찾을 수는 있죠. 예전에 김밥 천국인가 거기 가면은 한 줄에 1,000원이었었어요. 그렇게 막 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1,500원 오르더니 2,000원 되더니 지금 3,000원 팔고 있고 뭐 조금만 뭐 치즈 들어가 뭐 조금만 들어가면 4,000원, 5,000원 되죠. 뭐 다른 건 뭐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싹 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가 다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뭐 경제가 좀 좋아서 지금 이거 올리는 거냐? 안 좋은데도 계속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상승하고 뭐 상승하고 근데 전쟁은 나 있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류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안전자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뭐 아무런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금 위험하다라고 진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가 무너질 거라 그러죠. 빌딩도 이제 가격 무너지게 되면 부동산 타격이 온다 그럽니다. 근데 금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값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실물 자산들이 무너지고 뭐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도 금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다들 있어서 그래서 금값은 제가 봐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하얗고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계속 상승을 할 건데 엘컴텍은 참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안전한 쪽으로 엘컴텍이 만약에 이쪽으로 떠 있다 그러면 자 2,300원 본다 그랬죠. 2,3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뜨면 저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에서는 떨어질 자리가 보이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또 50%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금값이 안 떨어집니다. 10년 사상 지금 최고점에 있는데 전 세계가 좀 불안하니까 또 올라가겠죠. 금은. 그럼 올라가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일로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그 언젠가니 내일일지, 내년 1월인지, 내년 7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과 차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걸 조정받으면 이걸 한번 공략을 해봐라. 그러면 단타로는 참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거꾸로 빠지면 인버스처럼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여기 수익이 30%까지 났다가 내려와서 조금 아쉬운 사람들은 기다려보세요. 또 올라와요. 그게 내일이 될지 내년 1월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올라오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또 뭐 절반은 팔고 그렇게 매매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 중 종목 2개 어제와 똑같이 퍼스텍하고 엘컴텍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먼저는 엘컴텍부터 볼까요? 엘컴텍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32.3% 수익이 났다가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양봉이 떴는데 오늘 좀 고민을 했죠. 아, 엘컴텍도 자리가 좋은데 이걸 표역 종목으로 갖고 갈까? 퍼스텍을 가져갈까? 근데 퍼스텍이 오늘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일단은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얘네들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뭐 전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천무, 그다음에 천궁 그런 이제 유도 무기 체계들 그래서 천무투인가 지금 뭐 천궁투인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가격이 좀 싼 게 있고요, 좀 비싼 게 있습니다. 뭐 한 발에 뭐 우리나라 돈은 15억인데 미국 거는 한 발에 그게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니까 한 45억, 5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성능은 솔직히 우리께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미국 거라니까 미국 거 더 띄워주는 건 있죠. 근데 미국 거는 우리 거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가격은 3분의 1,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미사일 날라오면 미사일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듯이 예를 들어서 드론 하나가 왔는데 드론 뭐 예를 들어 뭐 한 500만 원짜리 드론이 날라왔어요. 그거 격추해야 되는데 15억짜리 쏘기에는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뭐 500만 원짜리가 왔으면 그러면 300만 원짜리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거, 그게 아마 천무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천궁도 있고 천무도 있고 그런 이제 시리즈별로 있는데 그거 다 사야죠. 다 살 거고. 그래서 아마 대공 체계들을 지금 계속 얘네들이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걸 말로만 오늘 딱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그 대공 체계가 바로 딱딱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슈는 나올 겁니다. 뭐 일주일 뒤에 또 나올 거고 한 달 뒤에 또 나올 거고 잊을만 하면 3개월 뒤에 또 나올 거고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무슨 무기 수주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어쨌든 엘컴텍 얘기가 일로 왔는데 저 일단 뭐 퍼스텍도 좋고 엘컴텍도 좋고 그래서 이전에 32% 수익 났던 사람들은 아쉽더라도 절반 팔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죠. 또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 작년이에요. 작년에 자리가 좋아서 지금도 모양 이쁘죠. 오늘 양봉 나오고 있고 방산주들. 작년 이거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자리. 자리가 좋아서 추천했었었는데 이때는 이제 드론으로 움직였어요. 무기로는 안 움직이고 드론으로만 움직였는데 또 지금의 또 무기 체제가 또 드론으로도 전쟁 양상이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때 당시의 흐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국방연구원인지 세계 무기연구소인지 어쨌든 2032년도까지 무기 수출액이 전 세계 3,200조 정도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0조, 200조 정도 지금 무기 수출하고 있다고 치면은 앞으로 400조, 500조, 800조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더 많은 수출액을 달성할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게 한 10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 성능이
확실히 좋거든요.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나라, 뭐 미국하고 견주어도 지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일단 가격 경쟁력은 무지하게 좋고 그래서 어떤 이때의 강세가 다시 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 전략을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3,700원으로 밀리면 사세요. 그러니까 3,800원에도 드리기도 했는데 이왕이면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돌파를 하겠지만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4,000원은 라인인데 4,000 한번 돌파한 적이 있죠. 근데 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세력들이 매집을 다 못했나 봐요. 근데 이슈는 충분합니다. 이슈는. 그리고 대형주들도 뭐 올라가겠죠. 근데 대형주들보다는 좀 가벼운 게 좀 빠르니까. 그래서 뭐 빅텍도 오늘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뭐 빅텍이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오늘 그러니까 뭐가 가든 간에 뭐가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쫓아가지 말고요.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3,7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면 또 시간 좀 지나면 계속 지금 이거 드릴 때마다 3% 내지는 6.9% 내지는 16.5% 계속 수익 달성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시장 불안하잖아요. 어제 반도체 움직인 줄 알고 어제 고점에 따라간 사람들 지금 울고 싶을 겁니다. 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다시 또 플러스 났네요. 어쨌든 IT들은 또 다시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어제 좀 플러스 났는데 오늘 그대로 떨어지고 있고 다른 쪽 좀 불안합니다. 시장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시장이 올라가도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시장에 빠지면 약간 인버스 같은 느낌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만약에 미국 시장이 13,700을 돌파를 하고 14,000을 돌파를 하면 얘도 가겠지만 그럼 뭐 그때서는 어제도 공개방송 잠깐 짧게 하겠듯이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퍼스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들어온 방산 등 이렇게 엮이는 테마가 많은 종목이고요. 실적 또한 견조하다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쫓아가기보다는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3,700원에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갈 텐데요. 그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오늘 오전 11시에는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종목 상담은요. 퍼스텍입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5%가량 상승하면서 3,765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인 퍼스텍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텍 표적 종목으로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이 또 많은 테마에 엮이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3,700원 오늘 매수가에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대로 매수하셨고요. 5%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퍼스텍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퍼스텍 상담에 앞서서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열어놨어요. 요즘에 광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광고쟁이들이 광고 올린 것만 해도 한 500개 정도 되나 봐요. 그냥 다르륵 올리고 그럼 또 지우면 다르륵 올리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열어놓지 못하고 요거 상담 끝나면 바로 또 닫을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자리는 많지 않게 남았습니다. 한 50여 자리 정도 남았는데 이거 채우면 이제 방 닫을 거예요. 왜냐면 광고쟁이들이 너무 난리를 치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닫아놔야죠. 일단 한 며칠은 또 한 달 정도 닫아놓으면 뭐 이제 광고쟁이들도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니까. 자, 그래요. 자, 이따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와야지 링크 주소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퍼스텍 상담 일단 3,700원에 잘 사셨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고 팔고 했으면 계속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 수 있는데 비중이 너무 작아요. 왜 5%밖에 안 되죠? 지금 장에서 가장 만만한 종목인데 위치도 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2022년도서부터의 바닥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앞에 있는 거래량을 봐봐요 지금. 이거 지금 거래량 듬성듬성 이거 지금 이거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산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건 무기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무기에 대해서 밀리터리 카페라든지 밀리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나라 무기 체제가 얼마나 우수하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수출이 얼마나 더 잘 되려고 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더더 잘 될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력들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매집하게 되면은 이런 애들 물론 대형주들도 있고 가벼운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데서 비중이 5%만 있는 거는 좀 아쉬운데 좀 더 사세요. 내려오면 더 사시고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은 1차 저항 자리는 4,000원인데 왔다 갔다 하다 아마 뚫을 타이밍을 얘네들이 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뚫게 되면 또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2019년도에서 앞으로의 뭐 시장이 400주 시장이 열린다, 뭐 500주 시장이 열린다, 뭐 800주 시장이 열린다, 뭐 그러면서 계속 바람 놓고 뉴스 나오고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수주 계약 떴다. 그렇게 해갖고 에코프로 2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갔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서 바람 펌핑 한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뉴스 계속 나와요. 얘가 막 5,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뉴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뭐 시장이 뭐 1,000조 시장이 열릴 거다. 지금 미국이 3,000조 시장에서 미국이 지금 1,500조 했고 우리나라가 거의 거기 비슷하게 1,500조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 갑자기 뭐 살아생전에 이런 일도 있겠죠. 뭐 미국 내가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만큼 무기를 팔았다. 뭐 미국을 이기면 좋겠지만 이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우리나라 무기가 이 수출되고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서는 거의 미비했는데 10년 전엔 미비했는데 한 5년, 6년 전서부터 갑자기 들어가니까 K9서부터 막 잘 팔리던 이제는 비행기도 잘 만들고 FA50기, KF21 뭐 등등 그다음 무기 체계들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등등등등 다 사실 우리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전 세계에서는 이거 수출용이냐 물어보죠. 아니죠. 우리나라에 쓰려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고 시베리아보다 더 추울 때도 있고 여름에는 아프리카보다 더 덥고 습하기는 왜 이렇게 습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기후들을 다 만족하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이렇게 극한의 조건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냐면 컴퓨터 전자장비들이 고장 나거든요. 습하고 겨울에 고장 나고 액정 나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무기들은 그런 극한 조건에 갖다 놓으면 고장 난답니다. 근데 한국 거는 고장이 안 난대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가 쓰려고 만든 건데 해외에서는 수출용이냐 물어본다 그러죠. 그만큼 우수성이 대단한 그런 체계의 지금 우리나라 방산인데 이제 시작이죠 뭐. 그래서 더 사세요. 더 사시고 나중에 4,000원 가거나 아니면 뭐 4,000원 뚫었을 때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됐을까요? 아, 비중은 30%고요. 네. 매수가는 35,680원인데 이게 물타기 해갖고서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럼 제가 더 살때 비싸게 좀 샀다가 물타기 해서 지금 낮춘 게 그 정도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도 수익이 나셨어요 그래도? 아유, 수익이 안 나다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이 나셨죠? 조금 나서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건가 좀 알고 싶어갖고 전화드렸지. 그래요. 지금 뭐 전염병 이슈도 있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뭔가 뉴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소주 가격 인상 뭐 이슈도 있고 하여튼 뉴스들이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으니까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한번 보고 지금 저항대 지금 부딪히거든요. 지금 저항대 부딪히니까 이거 다시 떨어져서 손실로 나면 얼마나 또 실망이 더 클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중을 좀 팔아야 돼요. 지금부터 예. 한 절반은 파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예. 좀 불안하면 좀 더 팔아도 돼요. 예. 나머지는 아직 뭐 차트가 지금 빨간색만 보이지 파란색 전혀 안 보이죠. 예. 이게 강할 때에서는 굳이 그렇게 뭐 다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뚫을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위로. 근데 한 절반에서 절반 이상 판 다음에 조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면 흔들린다 싶으면 미련 없이 다 던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팔고 손실이 없고 그래서 수익 나고 팔았고 흔들린다 싶으면은
나머지 조금 있는 것도 더 팔아도 그렇게 막 뭐 손실 느낌이 아닌데 근데 하나도 안 팔면 손실 느낌이 납니다. 물론 수익이겠지만 하나도 안 팔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36,000원 떨어지게 되면 아까 거기서 팔 걸 하고 하나도 못 팔아요 결국은. 그래서 손실 나면 더 못 팔고 또 가져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 절반 정도만 팔아도 흔들린다 싶으면 더 팔면 되니까 그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언제쯤 팔으면 괜찮을까요? 지금이요. 오늘이요? 네, 오늘 최소 팔까요? 절반만 파시고 불안하면 절반 이상 더 파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가고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량 강세 보이고 있고요. 3,770원 선 현재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지수의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0.45% 여전히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3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4%가량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그리고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반대로 4%가량 밀려나면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0.51% 하락했고요. 7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약화되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7%가량 더 밀리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48% 그리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 2%가량 더 추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8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8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파란불 켜면서 약세장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사실 좀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호조가 돼서 미국 시장 반등 나왔다 그러는데 3%, 5%도 반등 못 나오고 1%도 못 올라간 거는 저는 실망인데 시장 뉴스에서는 호조다. IT주들이 급등을 했다, 강세다. 폭등이라는 단어는 안 쓰더라고요. 근데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강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 강했으니까 주식 사야지 하는 느낌인 것 같고 기관들과 외국인들과 세력들은 이때다 도망가야지 하는 것 같고 지금 물타기 반도체, 물론 반도체 지금 잘 반등 주고 있죠. 2차 전지는 열심히 빠지고 있고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의 흐름들로 움직여요. 지금도 보면은 뭐 우둠지팜 차트 한번 볼까요? 우둠지팜. 팜이니까 뭐겠어요? 상한가 같네. 그러니까 지금 농업 관련주 있죠. 스마트팜.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시티,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만들 때에서 거기에 이제 사막이니까 밖에서는 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팜, 그런 뭐 협약,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관련주, 테마주, 스마트팜 관련주 지금 급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타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다 테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박스권의 느낌인데 아마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하락을 할 건데 이제 많이 빠질 거냐, 적당히 빠질 거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충격의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박스권 테마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뭐 화장품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조금 강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상당히 약하죠.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얘기할 때 2차 전지 할 거면 차라리 반도체를 봐라. 저 반도체 좋아하는데 장 때문에 지금 추천 안 하는 것뿐입니다. 미국 시장 13,700, 14,000 넘어가면 저 반도체 추천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싸게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아직 반도체, 로봇주 추천을 안 하는 것뿐. 미국 시장 살아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반도체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지금 기관도 외국인들도 주식을 팝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지금 뭐 종목도 혹은 급등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쫓아가는 거는 제일 금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은 노려보실 수는 있지만 그 타이밍도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귀찮다. 그러면 마치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근데 인버스는 아니에요. 주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시장이 올라가면 걔네들도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진 애들. 흥국석유부터 이런 애들. 뭐 GSE,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다음에 SH에너지,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최근에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럼 이거를 지금 공략해야 되나? 이따가 공략해야 되나? 내일 공략해야 되나? 모레 공략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일단 노란톡방 이따가 들어오면, 이거 공개방송 들어오면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한번 체크하고 왔습니다. 나스닥이 13,000선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13,700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니까요. 쫓아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대응 전략 성공적으로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담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59,900원 선에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백신이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이에 대응하는 이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상담자님은 9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65% 꽤 큰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차트가 장기 하락의 모양이고 지금도 장기 하락의 모양에서 탈출하는 모양은 아닌데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9만 원대가 막 비싼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땅굴 파는 종목이 무서운 이유가 9만 원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밑에 지하실이 더 있어서 지금도 40% 손실이죠. 50% 좀만 더 빠지면 50% 빠지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무서움이 이런 이게 계속 줄줄줄 떨어지는 종목인데 언젠가는 얘네들도 이제 이슈가 터져서 뭐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다시 또 터져서 올라올 수 있죠. 언젠가는. 근데 그게 언젠가가 내일일지 1년 뒤일지 5년 뒤일지를 몰라서 그런 건데 손실이 작으면 지금도 비중을 더 줄이거나 손절을 하고 좀 강한 쪽으로 바꿔 타는 방법도 있지만 손실이 40%란 말이죠. 이미 벌써 바닥이고 계속 땅굴을 파고 있고 이거는 그냥 견디면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망할 회사는 아닌데 뭐 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언젠간 또 벌어지겠죠. 안 나오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런 사태는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이 질병이라는 게 뭐 5년 주기, 뭐 10년 주기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질병이 또 뭐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제약주의 이슈가 뭐 이거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생체공학에 대한 이슈가 뭔가 정말 큰 호재가 터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알만 먹으면 뭐 건강을 뭐 엄청나게 되찾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뭔가 그런 호재가 터지면 그러면 그때는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겨울철이라서 뭐가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근데 차트는 무지 안 좋아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뭔가 차트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아니면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뭔가 우쪽으로 위쪽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는 상황들이 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흥구석유 많이 빠져가지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욕하고 있겠지만 밑에 산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런 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떴고 요기 전에 요 정도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요런 모양 거래 실리고 요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로만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겨울이 그냥 끝이 될지 모르니까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담 진행했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가지고 있는 보유의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슈어소프트테크 함께 보시죠. 0.52% 약보합권이고요. 4,7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기존에는 대주주가 현대차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현대차가 블록딜, 이 지분 매각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2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864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얘도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갈 때는 그냥 계속 내려가요. 근데 손실이 적으면은 장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좀 더 강한 쪽으로 그냥 교체하면 되는데 매수한 격에서 지금 체크를 해서 내려보니까 손실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18% 정도면 좀 대응하기가 좀 깝깝하죠. 손절하기는 좀 손실이 좀 큰 것 같고 그냥 갖고 가기에는 종목 안 움직여서 더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일단 차트 모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좀 반등 줘서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슈에 있는 거 지금 갑자기 새로 이슈가 나오는 거 스마트팜 관련주 움직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팜 관련주 차라리 매매를 하면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음식 업종들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물론 저는 더 안전한 쪽으로 방산주를 얘기를 하지만 방산주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고도 아니면은 반도체 길게 봤을 때선 반도체 물론 얘도 IT로 우겨 넣으면 IT로 들어가죠. 자율주행.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차트 모양새에서는 너무 그런 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손실이 줄어든 상태에서 좀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속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갑자기 급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보유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 잠시 뒤에 한 11시부터 할 건데요. 11시, 맞죠? 11시에 할 건데 11시에 공개 방송 할 때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 유가 관련주 있죠? 제가 볼 때 며칠 뒤에 움직일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 톡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면 오늘 공개방송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호실적의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는 아닌데요. 나스닥 지수가 13,7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 테마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방산, 금 관련주 급등 중이니까요.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퍼스텍 그리고 매수가는 3,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